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끼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끼리분들. 매일매일 주린이 위한 5분 시황 정리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7월 20일 수요일입니다. 끼리분들, 최근 들어서 걱정스러운 장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또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끼리분들 힘내시고요. 오늘은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 바로 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오늘 장 정리, 코스피는 0.5% 하락.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장이 끝나서 미국장이 1.5% 올랐다. 이 정도면은 이제 조정 끝났다.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매수세가 몰리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장 시작하자마자 뭔가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쭉 떨어져서 결국 종가가 저가가 되는 그런 끔찍한 차트를 만들어내고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국 코스피는 마이너스 0.5% 하락, 코스닥은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마이너스 0.15% 하락. 하지만 최근 들어서 영양가가 없죠. 등락 종목을 보시면은 283대 562, 419대 920,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 거의 2배 이상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에서 우리 계좌가 버틸 수가 없겠죠. 당연히 눈물을 흘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장은 어느 정도 회복을 기대했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주룩주룩 내렸네요. 매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7,500억 매수, 외국인 5천억 매도, 기관은 2,700억 매도, 연기금이 무려 1,000억 원을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흐름을 다시 한 번 더 보니까 개인은 계속 사고 외국인은 계속 팔고 기관도 계속 파는 그런 장이 펼쳐지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다음으로는 환율을 보도록 할 건데요. 자, 보시면은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환율이 미쳤습니다. 1154원까지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환율이 계속 올라가니까 우리나라 증시에는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정도면 좀 많이 올라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다시 또 내려갈 수 있다는 말이겠죠. 빨리 고점을 찍고 다시 또 슬금슬금 내려가서 안정된 환율을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다음으로는 WTI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락 후에 잠시 반등을 줬지만 이거를 반등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거는 그냥 데드캣 바운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 기릿은 어제 같은 경우에 미국장이 조금 많이 반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WTI는 회복을 못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그 결과 오늘 우리 장이 기대가 컸는 만큼 실망이 큰 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를 보도록 할게요. 어제 같은 경우에 크게 떨어졌다가 회복을 했는데 다시 또 슬금슬금 내려가고 있죠. 1.2를 뚫고 내려가 1.195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지표는 빅스를 보도록 할게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20이 넘으면은 변동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어제 미국장이 그렇게 반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2에서 21. 몇 가지밖에 떨어지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빅스는 아직까지 위에서 계속 버티고 있는 거죠. 그 말은 지금 현재 미국 증시가 다시 쭉 회복할 거야, 이런 자신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저 기릿이 말씀드린 그런 시각을 바탕으로 생각해보자면 아직까지는 우리의 현금 비중을 쓰기에는 조금은 이르다고 볼 수 있겠네요. 물론 이 시각은 절대 저점을 찾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무릎만 대도 된다, 무릎에서 사는 방법을 찾아보자 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시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참고만 해주시기 바래요. 다음입니다. 개인, 외국인, 기관. 오늘은 무엇을 쇼핑했나? 개인은 카카오, 삼성전자, 두산인프라코어, SK하이닉스, 네이버, 레버리지, 진원생명과학, 두산중공업, 셀트리온, SK텔레콤, 휴재를 매수했습니다. 이 중에서 유일하게 상승한 거는 두산인프라코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오늘 카카오가 엄청 급락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4.6%. 그래서 카카오를 1등으로 많이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삼성전자도 가면 갈수록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차트는 매수를 하기 싫은 그 정도의 차트를 나타내고 있죠. 일단 지금은 최소한 거래량이 실린 양봉이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개인분들이 판 게 무엇이 있는가? 고버스를 많이 팔았고요. 삼성물산이랑 두산퓨얼셀, 이런 기업들을 1, 2, 3등으로 많이 팔았네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오늘 무엇을 샀는가? LG전자, 네이처셀, 두산퓨얼셀, 삼성SDI, 한국항공우주, 삼성물산, 롯데케미칼, 넥스트사이언스, 에코프로비엠, 카카오게임즈, 현대미포조선을 매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은 삼성물산, 고려아연, KT, 한국조선해양, CS윈드, LS일렉트릭, 코웨이, 두산퓨얼셀, DB하이텍을 매수했네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한 거는 딱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두산퓨얼셀, 그리고 두 번째는 삼성물산.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의 특징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 분할 재상장 첫날 16% 급등을 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종가는 9% 정도에서 마감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 주주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다음입니다. SK머티리얼즈, 지속적으로 똑같은 뉴스 때문에 오르고 있는데요. SK머티리얼즈 배터리 사업 구체화의 연일 신고가 경신,
지금 현재 SK 머티리얼즈 2차 전지 사업이 구체화되면서 가치 재평가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쭉쭉 올라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다음입니다. 고려아연도 오늘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장중 52주 신고가 2차 전지 소재 기대감 때문에 상승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오늘 닥터 나우 등 13개사 참여한 원격 의료 산업협회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향인지 라이프 시멘틱스, 인성정보, 네오팩트 이렇게 원격 의료 관련주가 상승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메타버스 관련주라고 볼 수 있겠죠. 덱스터 9.2%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아쉽지만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윗꼬리를 달고 떨어지는 것도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른 이유가 무엇인가? 넷플릭스 파트너십 맺은 덱스터 신고가 경신했다고 하네요. 참고로 덱스터라는 기업은 여러분들 CG 아시죠? 요즘 나오는 영화에는 CG를 빼고 만들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CG를 잘하는 기업으로 저 기릿은 알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카카오게임즈 쭉쭉 갑니다. 93,100원까지 갔다가 살짝 떨어져서 오늘은 5% 상승으로 마감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 이유는 당연히 하나 때문이죠. 오딘의 진격. 이 정도로 잘 팔린다고 하니까 저 기릿 또 해보고 싶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고도 당연히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지만 언젠가 기회가 되면 오딘이란 게임을 꼭 해보고 싶을 만큼 이렇게 카카오 주가가 하루가 멀다 하고 쭉쭉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다음입니다. 오늘 삼성물산이 어느 정도는 유의미한 상승을 해냈는데요.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일단 첫 번째는 이재용 부회장 광복절 특사 대가 이러한 뉴스 때문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광복절 특사가 된다면은 삼성전자에도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삼성전자는 이러한 호재 뉴스가 가장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휴젤이라는 보톡스 관련 기업이죠. 오늘 큰 폭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삼성물산이랑 인수논의 진행 안 한다. 여기에서는 조금 뒤 뉴스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삼성물산이 휴재를 인수할까 이런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부인을 하니까 주가가 큰 폭으로 빠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게 졌다 뺏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오늘은 보톡스가 난립니다. 메디톡스도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미국 특허 심판원 무효 결정에 급락을 했다고 하네요. 자, 메디톡스가 미국 특허 취소 가능성에 급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특허 심판원은 스위스 피부 전문 제약사 갈더마와 국내 제약사 메디톡스와의 특허 분쟁에서 메디톡스의 특허를 무효화를 결정하고 갈더마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YG 플러스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각도가 몇 도일까요? 한 70도, 80도? 그 정도 각도로 쭉쭉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올라간 이유는 당연히 수급이 깡패라고 볼 수 있겠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진짜 말도 안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2주 만에 2배 가까이 상승하려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카카오가 4.6% 하락으로 완전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이유는 딱히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급등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108,000원에서 173,000원까지 거의 한 달 만에 50%나 급등을 했었죠. 그렇다면 당연히 조정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저 길이 또 혹시나 카카오를 사신다면 지금은 이제 가성비가 조금 떨어지니까 네이버랑 최소한 반반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련 자료를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카카오 주주분들의 마음이 많이 시린 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어제 리포트가 나왔던 코웨이죠. 오늘 또 좋은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제 기억에 목표가가 10만원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한번 관련 자료를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는 어제 고점을 찍고 쭉 떨어졌던 신일전자가 오늘 3% 정도 상승을 해냈습니다. 물론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저 기릿은 지금 이제 매수하기는 조금은 위험도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최근 들어 장이 안 좋기 때문에 테마주의 속도는 정말 빠르다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가 따라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선주에 좋은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 보시면 거래량 또 상승을 했고요. 양봉을 만들어냈죠. 하지만 윗꼬리가 조금은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4% 정도의 상승을 했다는 게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서 이평선을 뚫고 올라갈지 그런 것들을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두 개 기업을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산퓨얼셀 5% 상승. 최근 들어서 좋은 흐름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최근 들어 쭉쭉 빠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16,250원에 저점을 찍고 다시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등을 주는 이유는 어제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항공주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 영향으로 풀이가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바닥을 다지는데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황 정리가 끝났습니다. 오늘 또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뉴스는 6시 반에 업로드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까지 키리셨습니다. 빠이요.